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마이크 앞에 섰는데 비상계엄과 탄핵 가결 등 정치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 테마 관련 인맥주는 이미 더블 이상 시세가 나왔고 투자 경고 종목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든 흐름인데 주 후반부터는 인맥주는 다소 소강 상태이고 정책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테마 흐름은 첫 주자가 인맥이고 두 번째 주자가 정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전에 1년 전부터 인맥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정책주까지 대선 전에 인맥주, 정책주가 대선 전 6개월 전에 생을 통상적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음 내년 6월 반기 안에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지만 기간이라는 기준에 의미를 둔다면 큰 틀에서는 기대감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인맥주는 반짝 탄력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짝 탄력 이후 소강을 보이면서 조정에 나올 가능성이 돈의 흐름상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정책주는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책주도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와서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그 외 단기 대응이 어려운 분들께는 리스크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만 오늘 살펴보고 세 번째 강한 차트의 특성과 그 후보주에 대해서 설명을 이걸 더 비중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정책주는 남북 경협이 있습니다. 일단 일신석재가 가장 선도 주격으로 14시 55분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은 갭이 나오면 좀 반짝 탄력만 나오고 끝이 나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을 늘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역화폐 쪽으로 웹캐시, 코나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지금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봉상 22평을 올라탔고 주봉상 대량의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지역화폐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가 들어오고 더 붙고 더 붙으면서 지금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은 분명히 나와야 조금 더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이 역시 거래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면서 상승이 나왔고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저출산은 어느 당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저출산 관련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기대감에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 그리고 제로투세븐 엔터 이런 쪽까지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는 조금은 적은 모습. 그 다음에 창투 관련해서 거래가 붙고 더 붙는 그리고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직장인이나 아니면 단기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지금은 트레이딩권 영역에 이미 정책주도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조금 볼만할 것 같고 일성건설도 마찬가지로 1,500원짜리가 지금 더블 이상 300, 400% 이상 지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금양그린파워와 SDN 이런 종목이 있는데 다른 정책주에 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트럼프 1월 20일 취임을 하면 트럼프는 이 신재생 관련으로는 길을 막고 닫을 것이다.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아마도 다른 정책주보다는 상승률이 덜하지 않나. 하지만 많은 정책주들이 갔으니까 가지 않은 정책주인 신재생도 한 번쯤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으로 일자리와 취업은 역시 저출산 관련과 동행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픈롤이 거래가 붙고 더 붙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다. 역시 트레이딩권 영역에 있죠. 트레이딩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정책주는 한 차례 정도는 상승과 조정의 그런 시점, 조정의 후반부를 한번 노려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라기보다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윌비스 역시 거래가 잘 붙으면서 상승을 하는 일자리, IB 김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종목들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주 동안 어떤 내용들을 공부방에서는 공부했는지 일부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드리는 차트는 공통점이 있고 차트 공부하는 데 있어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카페24라는 종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시점인데 살짝 내렸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흐름. 카페24는 정치 테마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었고, 차트적으로도 차트는 조금 이따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요일에 공유를 드린 종목이 대동기어인데, 대동기어는 현대차의 연매출 3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했다, 판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모멘텀을 가져봤는데, 대동기어는 재건 쪽으로도 트럼프 모멘텀은 여전히 취임 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점 방법, 도출하는 과정까지 탄핵 이슈가 지속이 되면 유튜브를 많이 볼 것이고, 유튜브 카페24와 연관되어서 쇼핑수에 협업을 하는 그런 카페24, 그런 재건도 이렇게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중기적 접근이 가능할 만한 대동기어 차트가 유사한. 그리고 화요일에는 에코프로머티와 루닛을 공유를 드렸는데, 에코프로머티는 대선 인맥주들이 많이 내려온다면, 다시 한 차례 꺾인다면 많이 내려왔던 증시는 한번 돌리면 2차 전지 또는 제약이죠. 그래서 지지의 영역인 가능성이 있는 구간,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정치 테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는 수급을 기대하는 측면, 그리고 루닛은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갭이 살아있다, 이런 내용을 공유해 드렸는데, 루닛도 이런 시점에서 공유를 드렸고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수요일에는 엑스게이트와 KCS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엑스게이트는 갭이 살아있는 가운데, KCS 역시 갭을 메우지 않는 강한 힘이 바탕,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로 강세 흐름을 보였던 화장품주인 VT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금요일에는 LS 일렉트릭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차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런 갭이죠. 갭은 메워야 되는데 메우지 않았다. 단기간에 메우지 않았다는 것은 1년이 지난 뒤, 2년이 지난 뒤, 3년이 지난 뒤에 메울 수도 있는 아주 강한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공유를 드릴 때도 시장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갭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는 조금 더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상승할지 하지 않을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강한 힘이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 대동기어도 마찬가지로 갭이 있습니다. 이때 갭은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가 9%, 저가 1%, 1.4%, 아직 갭을 다 메우지 않은, 메우면서도 상승을 하고 또 한 번 계속 갭이 두 번이 있으니까 계속 갭인데 여기서도 상승을 하는, 그리고 이 차트 패턴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종목에서는 이 차트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갭이 살아있는데 5일선을 이탈하면 올려주고 5일선을 이탈하면 올려주는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공유를 드렸는데 상승하고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눌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에 있죠? 또 한 번 5일선을 이탈했고 5일선을 이탈했고 또 한 번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으로까지는 모르지만 확률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갭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차트 패턴까지 살아있으니까 대동기어는 여전히 살아있는 추적을 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루닛도 이 종목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갭이 있죠. 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과 반대로 갭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바로 메워준 것이 아니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이런 흐름에서 공유를 드렸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도 합니다. 루닛은 아직도 갭이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또는 5일선을 이탈해도 차트 특성상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공부방에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차트의 특성은 이런 갭이 살아 있습니다. 갭, 이런 갭. 엑스게이트는 두 번의 갭이 나왔으니까 계속 갭, 지속 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힘 강도는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공유를 드렸는데 이런 상승하는 흐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KCS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조금 더 줄여보면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바로 이렇게 메우는 게 아니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트소프트는 갭은 없지만 이 시점에 보시면 기준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공유를 드렸고,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런 흐름 차트는 다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떤 차트가 이런 차트와 유사한가, 이런 강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브랜드가 이 시점에 갭이 있죠. 시초가가 17%, 시가 갭이 떴고 종가가 상한가, 그리고 저가가 6.15%, 그러니까 갭을 다 메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메우려고 했어도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올라갔다. 이 갭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갭이 살아있는데 우상향 흐름을 하다가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내려왔고, 월요일까지 화수목금 시장은 코스닥이 주간 상승률로 따지면 아주 거의 많은 큰 상승을 했는데, 시장 대비 약한 흐름이지만 갭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은 하락이 나왔고, 차트의 패턴으로 본다면 하락이 나왔고 잠시 쉬어갔기 때문에 다시 파동상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시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 추적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는 무상증자 이슈와 실적 성장 기대감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가 세기형으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 보더라도 거래가 줄고 있다는 것은 거래가 한 차례 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 종목 무상증자 이슈, 권리락, 이 다음 주 정도에 있는데, 그런 흐름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T는 한 6개월간의 박스권을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 그 위에서 씌워주고 있죠. 이 박스의 고점 위에서, 상단부 위에서 씌워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 소비, 그런 심리, 그런 것이 바탕이 된다면 이런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VT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은 보통 이제 배당락 기준으로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줄고 들어오다가 배당락 끝나면 끝이 나게 되면 이렇게 연말부터는 또 한번 나가게 됩니다. 기관의 수급은. 그래서 이 VT는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이 아마도 좋겠다라고 수급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은 지금 121선을 제외하고 나면 이 모든 이평선 위에 있는데, 이평선에 다 모여있는 수렴의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S 일렉트릭은 이번에 CES 2025년 2025가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AI가 CES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 AI 섹터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폴라리스 AI 또는 이스트소프트, 우상향, 거래량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앱소프트까지 5거래일 5일선을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흐름, 여기서 버텨준다는 것은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단기로 보기에는 일단은 많이 올라온 그런 흐름도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본다면 이 AI가 이렇게 화두가 된다면 보통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변압기 이런 모멘텀들이 AI 다음으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변압기나 전력 수요 관련으로 가장 차트가 양호하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부담이 없는 자리가 저는 LS 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41선 근방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만하고 그 다음에 1000억 규모의 초과압 변압기 생산 능력 추가 확보, 2026년 7천억 규모의 생산 능력 달성. AI 다음은 전력 수요 섹터가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으로 추적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는 거래가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추적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배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가는 것보다는 부담이 되고 일단은 이런 장대 양봉의 절반값 자리까지 조금씩 밀리는데 봉이 작아지면서 지켜주는 자리를 만들려면 카카오게임즈도 추적의 대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을 하자면 일단 인맥주는 많이 올라왔고 더블 이상 300에서 500%까지 오른 종목도 있는데 인맥주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소강 상태를 보일만 하다라고 보이고 여기서 정책주가 다음에 순환매로 반짝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들 예상을 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 남북경합 일신석재, 지역화폐, 웹캐시, 저출산, 그리고 창투 관련, 신재생 관련, 일자리 취업 관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내가 여기서 모아가기에는 이미 상승이 정말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보자고 하니 저는 이 강한 차트 특성에 조금 집중을 했고 강한 차트의 특성은 이 갭이 빠르게 메워지지 않은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기어도 아직은 괜찮고 루닛이나 엑스게이트나 여러 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상승이 덜 나온 종목은 노브랜드라고 보이는데 노브랜드가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차트 패턴으로만 본다면 하락과 조정을 거쳐서 하락과 반등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런 역N자형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차트인데 갭은 살아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VT가 화장품, 중국 부양책 관련이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정치 섹터가 좀 죽어간다면 이런 화장품 관련으로도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고 AI가 정말 강하면서 치고 가는데 AI 다음은 보통 전력 수요였기 때문에 LX 일렉트릭을 그 다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으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카카오게임즈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역배열에서 하나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욕심이고 조금 조정의 과정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SNS에 맥도날드 가방을 들고 드론이 배달을 한다. 이런 이슈인데 드론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을 보면 역시 갭이 있고 갭이 빠르게 메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 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에이럭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갭이 있는데 갭을 증시가 좋지 못함에도 빠르게 메워주지 않으니까 갭이 나오면서 다음을 향해 갈 가능성이 있고 SOS랩도
지금 시간에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갭이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갭을 빠르게 메우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간에 상승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다. 언젠가는 메우겠지만 갭이 빠르게 메워지지 않으면 상승을 한다. 지노믹틀이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있던 후보들이었으나 지금 이미 여기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스러운 영역이고, 차트의 특성, 패턴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방에서도 종목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혼자 하실 수 있도록 해석과 이런 도출하는 과정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리더십의 교체 과정이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